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용현 이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비룡공감 2080 다큐멘터리 온라인 상영회 지금 현재 리허설 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라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비룡공감 2080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회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조은성 감독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큐멘터리 작업에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직접 모시고 이제 영상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점점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작년에 선정이 되었고요.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2023년까지 용현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용현 이동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용현 이동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작 작업에 참여해 주신 조은성 감독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룡공감 2080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감독한 조은성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실 비룡공감 2080 다큐멘터리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에 완성한 따끈따끈한 작품입니다. 용현 이동의 과거와 지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용현 이동은 예전부터 많은 변화를 겪었던 지역입니다. 염전, 수인선, 터미널 등등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들과 배경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박물관에서 기록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겪으신 주민분들이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체험하신 이야기들을 이번 다큐멘터리 작업에서는 모으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하고 응원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다큐멘터리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상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조은성 감독님께 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 어떤 점에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이제 한번 보시기 전에 어떤 고민을 하시면 좋을지 한마디 듣고 상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큐멘터리는 총 길이가 40분 정도이고요. 40분의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총 3단락으로 저희가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현 이동하면 이제 떠올리는 과거, 그 수인선과 그다음에 낙섬, 염전 그리고 이제 버스 터미널로 대표되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처음에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두 번째 단락에서는 길과 터와 삶, 즉 지금 용현 이동을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길과 터와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 용현 이동이 어떻게 좀 바뀌거나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바람, 이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3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분이라는 길이가 사실은 좀 그 드라마 한 편보단 조금 적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좋게 잘 감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다큐멘터리 상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링크를 받아보시거나 저희 카페를 통해서 접속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기를 누르시면 이제 실시간 채팅에서 의견이나 질문 등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이제 다큐 상영이 끝난 뒤에 저희가 이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상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용현동이 오래 살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름 사람 향기가 많이 나는 곳이라 이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되게 좋기도 하고 편하게 대해주시기도 하고요. 여기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계속 찾게 되고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용인동이 뭐 좋아 이럴 수도 있지만 참 이상하게 여기로 다시 오게 되고 갔다가도 또 다시 찾게 되고 희한해요 진짜. 남들이 얘기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집터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뭐든지 잘 돼. 사람도 잘 되고 식물도 잘 되고 하다못해 붕어까지 잘 돼. 진짜 온순한 분들이에요. 싸우는 걸 다투는 걸 몰랐던 동네가 이 동네야. 아 진짜 아주 저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것도 같이 어떻게 보면 참 온순한 분들이에요. 예. 이 동네가. 수인선이 있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오시는 사람들 되게 많기도 하고 행사도 많기도 하고 7, 80년도 때 초반까지는 그래도 되게 활성화됐던 곳이다. 수인선이 그 빽빽이 기차, 스팀 기차, 증기기관차, 예. 그거였습니다. 이게 항상 여길 그게 다녔죠. 전사 같은 게 두 개 까딱까딱거리면서 다녔죠. 그리고 안에 가면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기차 안이. 그런 기차였어요. 아, 추억이 아마 그거 추억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천에서 오래 살아셨으면. 그거 타면 뭐 여기 수원 가는 사람 타고 가고 소래, 송도, 뭐 지금 안산 그쪽, 고잔, 오이도 그쪽으로 다 가던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기차가 왜 있었냐면은 저기 저 소래 지나서 다 염전해요. 그러니까 소금, 그다음에 쌀, 그 화성군 쪽에서 쌀 운송을 해갖고 그 용도로 만든 기차예요, 그게. 예, 입영할 때 인천 공설운동장 거기에 집결해서 여기 한 10분이면 15분이면 걸어오거든요, 역전까지. 와서 여기서 기차 타고 입영하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아마 50년생, 50한 9, 8년 거의 60년생까지는 여기서 다 그 기차 타고 저 군대 갔죠, 입영. 네, 그 자리죠. 가족, 친구 뭐 다 나와 있기.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 운동장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새카맣게 몰려죠. 가족들, 군인 갈 사람 뭐 한 명에 몇 명씩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랬죠. 뽕 하고 떠나려면 와, 뭐 무슨 와 우는 소리가 제일 먼저 나. 그게 기억이 남죠. 헤어지는 게 그 뭐 우는 거 그거밖에 더 있나? 그 선생님께서는 기차 타고 군대를 아 저는 방위병 나왔습니다. 아 그 차를 왜 탑니까? 여기가 바로 수인선. 요 앞에 풀 있어 여기. 요게. 이 전봇대 바로 여기 눌러 수인선이 협경열차 이제 댕기던 데고, 그 뒤에가 이제 그 일반 철도, 유공 그 기름 날리던 차,
요 나무 심은데 그 뒤로는 이제 남부역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옛날에 여기서 군인도 가고 용산으로 여기서 기차 타고. 선생님도 그러면 군대 가실 때 여기서 타고? 아 나는 여기서 안 탔어. 그럼 멋있다. 나는 이제 그냥 의정부로 그냥 가는 거, 우리가 직접 가는 거. 그러니까 군대를 가도 여기서 다 간 게 아니라 일부 이제 논산병력은 여기서 타고 가는 거 있었고, 그냥 이제 의정부나 이제 그 사단 병력은 자기네들이 가는 거였고. 그렇지. 그때는 아마 하루에 몇 번씩 석탄 실은 기차 이렇게 다녀가지고 그거 한 번씩 갈 때마다 교통이 마비가 돼갖고 막 5분 정도 막 10분 정도 석탄을 싣고 긴 기차가 지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하기는 했었죠. 그렇게 사람이 다니는 그런 역은 아니었었고 석탄 실어 나르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군대에 입영하는 사람들 입영차는 말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어요. 협계 열차라고 그러면은 지금 열차의 그 기차 바퀴 폭보다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폭이라고 보면 돼요. 차가 워낙 느리니까 내가 장난이 심할 때니까 수인역에서 타고선 지금 송도역, 쉽게 얘기하면 조개고개라고 그랬는데 조개고개 올라가는 데가 언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갔어요. 그러면 앞에서 타서 내려가지고 탁 내려서 소변 보고 뒤로 타고 그랬다고. 그런 장난을 하던 게 협계 열차의 추억 중에 제일 남는 추억이에요. 거의 걸어가는 속도였으니까 속도가 칙칙칙칙 전기기관차. 그 이후에 이제 디젤 기관차가 됐고 그 전에는 전기기관차였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워낙 없는 거지. 그 기차 지나가면은 그거 올라타고 기차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막 쫓아가서 손잡이 있잖아, 그거 잡고 타고 가. 어렸을 때. 그러다가 이제 못 있잖아, 못. 그 열차 오면은 못 거기다 침 뱉어갖고 못 딱 놓으면은 열차 지나가면 딱딱해지잖아. 뭐 칼 표창 만들어서 그 표창 던진다 그러고 그런 것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 여기 기찻길에서 놀다가 다리 잘린 애들 있고. 그렇지. 알았어 그때는. 그 기차 올라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발이 이제 네일 밑으로 딱 들어가갖고 잘리고 뭐 이런 애들도 있어. 되게 험하게 노셨네요. 아니 놀 게 없었잖아. 놀 거리가 그거밖에 없었다니까. 솔직히 그때는 그게 다니는 게 싫었는데 이제 지금 딱 보면 그래도 그게 다녔을 때가 나는 더 좋았다. 그 기분,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그립 온 거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저기 보면은 요 아파트 끄트머리 이렇게 꺾어진 데 있죠. 그쪽에 있었던 거 옛날에 소금 공장이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우리 소금하면 염전 있잖아요. 염전 그 조그맣게 그 안에다 이렇게 해갖고 물 받아서 거기서 팔고 소금 도매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때 이 앞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밭, 그다음에 요 개천 지나면 염전 지나서 벌판 염전에 저 끝에 낙섬이라는 섬이 있었지요. 네. 여기서 낙섬 섬이 보였죠. 여기서 염전 벌판이 놀이터였고 그다음에 낙섬 지나면 이제 여름에는 그 낙섬 뒤로 가면 지금 해안도로요. 그쪽으로 낚시, 바다 낚시 엄청 다니고 조개 잡으러 다니고 동네 분들이 거기 나가는 걸 집안에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고들이 많았으니까 해마다 그 익사 사고가 나요. 그 염전 저수지, 낙섬 저수지에서 많이 났죠. 여기서 돌아가신 분 많아요. 꽤 돼요. 하여튼 그 낙섬에는 옛날 사람들은 낙섬에 와서 많이
지금식으로 야외 수영장 가듯이 그런 식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섬으로 돼 있었죠. 섬으로 돼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지키고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나물도 캐고 또 여름에 저기 김밥 싸가지고 찬압에다 싸가지고 가서 수영을 많이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낙섬은 진짜 섬이었었어요. 근데 매립하면서 이제 섬이 안 된 거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수지, 이제 그 바닷물 저수지, 염전에 쓸 물 가둬놓는데 그런 게 좀 있었고 나머지 다 염전이었고. 놀러 갈 때가 여름 아니면 봄은 이쪽, 가을은 그쪽으로 놀러 가고 거기 먹을 게 많았으니까 뭐 수영 배우고 거기 가서 뭐 저 안쪽으로는 갯벌이니까 뭐 망둥이 같은 것들, 짱뚱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짱뚱어 아니, 짱뚱어 기어다니는 것들 보고. 근데 그 당시에는 망둥어를 잡으면 기름 냄새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저 송도 쪽에 기름 탱크가 있어서 거기서 흘러내려온 물이 갯벌로 흘러가가지고선 기름 냄새가 나고 그래서 바지락도 그렇고 다 먹었죠. 그때 냄새 나도 먹어야죠. 언제 먹었어? 먹진 않았어. 아, 그때 다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때 많이 켜갖고 와가지고. 스케이트를 그 당시에 참 구하기 어려운 스케이트를 그 당시에 구해가지고 이제 후배들이나 동네 친구들하고 스케이트를 타러 가면은 거기는 이제 저수지 비슷하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바닷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바닷물도 인천 앞바다도 깡깡 얼었어요. 워낙 추워가지고. 얼으면 이제 글로 스케이트를 겨울에 타러 가면은 이제 이제 저수지 물이니까 물이 조금 빠지면은 얼음하고 요 공기층하고 생기거든요. 그럼 가라고 내가 깔아앉아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면은 쑥 내려갔다 우리 지나가면 다시 쑥 올라오고 이제 그런 참 아슬아슬한 스케이트를 타고도 그랬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수원도 가고 안산, 안양도 가고 뭐 이렇게 갖고 갔던 터미널이 있고 시외버스 터미널이 여기 하나다 보니까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외지에서 오시도 있고 다른 구에서도 오셔서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허브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구월동에 있는 터미널로 이전을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여기서 모든 게 다 사통팔달이 이루어졌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터미널이 있으면서 웨딩홀이 있었어요. 예식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화나 섬이나 외부에 계신 분들이 터미널에 웨딩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예식장을.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일 같은 때는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았죠. 먼 데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 바로 있으니까 와서 바로 찾기가 쉽고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없어지고서는 오히려 좀 이 지역이 좀 죽는 것 같은. 또 어쨌든 그 터미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고 했었는데 한참 동안은 좀 굉장히 한산했어요. 그때는 유동 인구도 많았고 그때는 여기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번화가였었는데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이제 막 자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뭐 여관도 잘 됐었고요. 지금 그 뒤로는 뭐 별로 발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계통의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여기 와서 차려서 이제 시작한 게 25년 된 거고요. 제가 7남매 중에 제 막내인데요. 저희 셋째 형님께서 이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됐다가 뭐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처음에 후회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뭐 저희 자식들 이제 키우기도 하고 지금 먹고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배우는 과정이 녹록치 않거든요. 혼도 많이 나기도 하고 힘도 들기도 하고 조리가 되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쇠나 물도 무겁지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루는 과정 이런 것들이 습습하다 보니까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그 젊었을 때 이제 많이 혈관인데 막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고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었죠 그때는. 지금은 뭐 잘 됐다 생각합니다 진짜. (2001년도에) 왔으니까요 만으로 지금 21년째 되고 있습니다. 여기 친척 하나 없이 낯선 곳에 와서 그 빨리 벌을 갚아야 되고 이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때는 저축도 많이 했었고요. 지금보다 경기가 오히려 더 좋았었죠. 예,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예, 애들도 다 이제 추가 좀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저기 연수구 선악동에 거기서 한 카센터를 한 25년 정도 하다가 이제 집안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로 와서 이제 21년째 되고 있고요. 이 카센터를 상당히 오래 한 편입니다. 예. 정비소가 많아도 그 자기 손님은 자기만 찾아오지 다른 데 안 가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그 자기의 그 노하우,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그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믿음이 끝나면은 그 인간관계는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예. 우리들이 진짜 돌아봐야 돼. 정말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힘없는 그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분들에게 뭔가가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죠.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여튼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이제 이 카페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영리보다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그런 거를 채워주고 싶고 그래서 좀 오래전서부터 이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 또 차상위 또 아니면 이제 수급자가 아닌 자녀가 있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는데 실제로는 부모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정말 열악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빵이라든지 뭐 소세지 그런 물품들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찾아가는 것보다 찾아오시는 분하고 대화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카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맙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68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시작한 것이죠. 저는 시작한 게 82년도 제가 4년도인가 그때 들어왔어요. 60년 전이지. 여기서 60년 살은 거예요. 네, 맞아. 이렇게 돼요. 네. 결혼식장에 부패하기 전부터 부패하기 전까지 방앗간은 그 부패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조금 많이 줄죠. 부패. 그전에는 방앗간은 떡을 해갖고 예식장을 가댔잖아. 가서 그때는 방앗간들이 다 좋았죠.
그다음에 또 점점 의식들이 바뀌면서 가을 같은 때 뭐 고사떡 같은 걸 안 해 이제. 옛날에는 가을이면 그거 하느라고 전기들 뺐는데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이제. 거의 없죠 이제. 그냥 끝까지 한 거지 그냥 뭐 미련스러운 거지.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걸 붙들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니까 감사한 거고 그래요. 터미널이 없어지면서 제 고등학교 때는 롤러스케이트장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옛날에 백조 롤라장이라고 되게 유명했던 롤라장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은 거의 거기서 거의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승희역 바로 옆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보세 창고가 되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보통 창고 하나가 한 120평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한 2개 정도 되는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바닥이 우레탄이라고 하는 그때 처음 시도됐던 그런 우레탄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몇백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금액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몇백은 안 했고 자가로라라고 해갖고 거기서 임대하는 로라를 탄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와서 이제 타는 로라 가면 조금 더 싸게 이제 입장료를 내고 이제 뭐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면 한 4-5시간 정도 놀다 이렇게 오는 정도.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 롤라장 안에 이제 DJ 박스가 있어서 70, 80대 나왔던 팝송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뭐랄까 그 사연 적어서 보내면 음악도 틀어주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다방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랄까요? 네. 예,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한 70-80% 됐고요. 성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성인들이 놀러 오거나 뭐 이러기는 되게 어려웠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어쨌든 뭐 컴퓨터든 다양하게 놀 수 있는 뭐 PC방이든 뭐 노래방이든 생겼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래방 이런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네에서 놀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롤라장이나 뭐 요 정도 극장도 거의 못 갔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염전도 있는 걸 갖다가 택지로다 금마산업에서 택지로다가 집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 지으려고 13동을 지은 걸 우리가 3번째로 들어간 거죠. 1호가 저기서 한 세탁소 있는데 거기가 1호고 2호가 요거 돌아가서 나로 저 박교장네. 응, 거기고 우리가 사모지. 우리 집 같은 집들이 하나 둘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저쪽 이제 아파트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연안부두 쪽에 이제 또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갑자기 경인고속도로 아마 생기면서부터 확 발전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근처가 5-6년 전서부터 집들이 워낙 이제 40년 이상씩 되니까 헐어지고 이제 자꾸만 부식되고 그러니까 이제 빌라 사람들 빌라 짓겠다는 건축업자들이 와서 이제 하나씩 사가지고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질 않았어요. 한 5-6년 전? 5-6년 전서부터? 좀 낡아서 그런지 옥상 새고 집도 새니까 좀 그래요. 그래도 워낙 여기서 살기가 좋아서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기 아파트 새로운 거 들어오면은 여기서 또 살고 싶어요. 딴 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가 참 살기가 좋아요. 교통도 좋고. 변했죠, 사람이. 악해졌지. 옛날엔 좋았는데. 그냥 이웃이 니 거 내 거 없이 살았는데. 네, 좋습니다, 여기가. 진달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국 쪽에. 여기 인천 저기 진달래라면. 인천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대는 한다는 것 같아요. 2번째인가. 네, 예. 진달래가 지금 오래된 50년 넘었다는 것 같아요.
비록 넓은 데 살아서 화목한 게 아니라 여기 살면서도 내가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 여기 살면서 만족. 이게 비록 이렇게 보면은 진짜 지집이 쓰레기 같잖아요. 그런데도 내게는 만족하다는 거. 마을박물관은 마을의 이야기를 해요. 주로 시립박물관이나 구립박물관은 큰 단위잖아요. 그래서 마을을 알아야 그 구도 알게 되고 시도 알게 되고 우리나라를 알게 된다는 생각을 저희 큐레이터 선생님들은 하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마을의 역사를 알면 내 마을을 사랑하게 되고 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마을박물관을 이끌고 있습니다.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은 그 인천광역 시립박물관하고 인천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그 인문도시 사업을 따와서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추홀구 그 토지금고를 연구해보는 그 계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인천 시립박물관에서 그 저희 마을로 그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됐어요. 5회차에 걸쳐서 2015년 9월에 진행이 됐는데 그 인문학 강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마을박물관을 세우게 됐는데 그 인문학 강의를 들은 사람들에 한해서 한 15명 정도가 마을박물관을 큐레이터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2달만 하고 문을 닫을 것이냐. 우리는 인문학 강의도 듣고 그리고 마을박물관에 대해서 애착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계속 마을박물관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달 한시적이었던 것이 지금까지 5년째 마을박물관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손주들까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의 증손주들까지 이제 이 집에서 이제 먹고 이제 사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유치원 갔다 와서 아니면 초등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아빠들이 다 직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또 봐주는 그런 행복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유치원서부터 첫 직장까지 전부 다 인천이었고 우리 자식들도 거의 다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건 쉽지 않지. 쉽지 않아. 증손 손자 손녀까지 같이 사니까요. 이 집에 6남매가 이사 오고 그 다음에 손주, 손녀, 증손주까지 다 합하니까는 41명. 모이면 대단해요. 코딱지 많은 집에서 모이면 대단해. 그냥 1층 단독 주택 기와집이었었어요. 금화주택. 그때 당시에는 한 보기가 한 150세대 그렇게 됐어요. 똑같이 일렬로 다 그냥 반지하하고 선에면 똑같이 다 일렬로 다 그냥 좋았어요. 호수가 다 있으니까 여긴 44, 뭐 44호, 45 이렇게 쫄라라니 이렇게 있으니까 쉬웠죠. 가족들이 막 모여서 옥상에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포장으로다가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주택에 올라가면은 그냥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사다가 해 먹고 옛날에는 이식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지. 너무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차니까 마누라 없이 살아도 장아 없이 못 사는 데인가 이 동네야 걸랑이요. 그렇게 물이 많이 왔었어요. 집도 지하실에 반씩 차고 하나씩 차고 맨날 동사무에서 정수기 빌려다가 양수기 빌려다가 양수기로다 물 푸고 연탄 지하에 들여놓으면 다 깨지고 어마어마했죠. 그러다가 그거 해다가 다 골병 들었어요. 우리 또래들은.
물이 거의 여기까지 들어왔었으니까 요 집 옆 담 옆으로 물이 여기서 보자. 여기서 저 끝에까지 물이 들어갔었으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 작업을 저거 간만 작업해가지고 안 들어와서 그렇지 옛날에는 물이 저기까지 들어갔었다고. 이 동네에서 제로 된 집이에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피난 오셔갖고 땅 사갖고 처음에 집 지은 거니까 거기다 6채인가 이렇게 져가지고 그거 팔고 여기는 우리가 살고. 그리고 집도 오래 있는다가 계속 비 오니까 저쪽 바깥에서 비가 젖어서 여기 장마가 길었잖아요. 제일 젖어 있고 있다 보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를 이렇게 보존하고 싶으면은 좀 여기 있는 분도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니까 많은 지원을 해줘 갖고 살 수 있게끔 주변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해주면 감사하고 그러죠. 요즘에 또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동네 이런 방앗간을 보존해주는 구도 있더라고요, 서울에는. 근데 인천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옛날 방앗간이에요. 요즘 방앗간 떡집은 떡만 해. 근데 저희는 떡도 하고 그다음에 제분도 하거든요. 제분 가루 내는 거. 그러니까 마른 가루 뭐 그런 거. 그거는 요즘에 인천에 사는 집이 별로. 남구에서는 우리 집 하나 있고 저 주안가에 한 몇 집 있고 그럴 거예요. 거의 없어졌어요. 기계가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집만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보존하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세탁협회에 이제 발디려 놓아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한 게 제가 13년을 했어요. 저보고 미쳤다 그랬죠. 집에서 일을 했으면 돈을 버는데 협회는 무부수 명예직이잖아요. 그거를 15년 동안 했으니 이제 지금은 다 이사를 가고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한계가 돼 있고 본래 있던 분들은 다 빠져가고 다 들어온 사람들 다 예의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 같지가 않죠. 장사하는 게 좀 힘들고 많이 업소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동네는 참 소박하고 여기가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정이 가는 동네였어요. 그랬는데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서부터 전부 예지 사람들이 들어오고 주택 한두 동이 없어지면 빌라가 올라가고 급기야 그렇게 변해버린 거죠. 정이 없어요. 정이. 한마디로 정이 없어요. 요즘에는 엄청 교통이 심해요. 여기 체중이. 저 위에 SK 아파트가 한 3,000세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성원 아파트 뭐 이런 게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차는 늘고 도로는 한계가 있고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일단 고객들이 모인다 그래도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여기가. 그러면 어느 뭐 저거를 해갖고 공동 주차장이라도 하나 있다면은 모르는데 하나도 그런 대안이 없잖아요. 제일 큰 건 진짜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그런 문화공간이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거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여기 지금 길 다니다 보면은 제대로 된 횡단보도가 없어요. 진짜 그거 하나만이라도 횡단보도가 안 되면 이거 방지턱? 예, 그것만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죠. 여기 가로등도 많이 꺼져요. 다니다 보면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문화공간을 만들어 이 용현동을 살리지 용현동에 살릴 게 없어요 지금. 갈 곳이 복지관 노인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 살 이유가 없어요. 전부 송도로 가고 그러죠. 용현동 그러면 수인선이잖아요. 소금과 염전. 체험실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발전을 하지 그 외에는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고민은 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다양한 동아리들이 포진돼서 네트워크 형성돼서 어떤 일을 할 때 큰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장 크게 걸리는 건 이제 문화 쪽이거든요. 뭐 문화 콘텐츠가 너무 없다 보니까 조그맣게 뭐 음악회든 아니면 전시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문화 공간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생 사업 안에서도 문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야 청년들도 유입되고, 여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은 문화 쪽 마인드 콘텐츠 센터 뭐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큐멘터리를 관람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도 지금 계속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네, 감동적이었다, 감성적이었다, 네,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이런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작해주신 조은성 감독님을 좀 모시고, 이제 제작 과정에서 몇 가지 제가 먼저 여쭤본 다음에 관람객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선샤인 러브 같은 이제 상업 영화까지 이제 작업을 하셨던 영화 감독님이신데, 이제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께서 이제 용현이동의 다큐멘터리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네, 그 화려한 경력은 아니고요. 네, 그 저기
저는 인천에서 저도 이제 태어나서 인천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재작년에 인천의 신흥동이라는 곳이 이제 사라지면서 거기 제가 이제 그쪽에 근처에 있는 송도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어릴 적에 그 동네에 대한 추억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거기가 사라진다고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관심으로 이 동네에 대한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좀 남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지역의 예술가 분들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던 와중에 이제 요 재생지원센터에서 이 용현 이동에 대해서 이제 그 아카이빙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용현 이동은 저희 어릴 적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흥동처럼 저희가 숭이 4동에 살았거든요. 숭이 초등학교 그 동네 살았었는데 여기 그 수인선 있는 그 기찻길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러 다녔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은 없어진 다큐멘터리도 나오지만 터미널 뒤에 있던 롤라장도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갔었고, 예, 그다음에 그 수인선 그쪽 뒤에 기찻길이나 이쪽에 뭐 어렸을 때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추억과 이제 여러 가지들이 좀 겹쳐서 오랜만에 이 동네에 왔는데 너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변해 있고 예전에 제가 알던 용현 이동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또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용현 이동 재생지원센터에서도 더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변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담아두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또 제안을 해주셨고, 저 역시 이제 그쪽에 이제 많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네 분이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도 이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올라온 질문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제작 과정에서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7월 여름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제 이쪽에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못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카메라를 한 두세 대씩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하셨던 질문이 토지 개측하러 왔느냐. 이제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개발업자냐, 네, 빌라 하시는 분들이냐. 근데 저랑 사진 작가분이랑 대부분 이렇게 뭐 돈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설마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끄덕이시고 그냥 가시고, 또 인터뷰하셨던 어떤 선생님께서는 저희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실명을 대도 되나요? 실명은 좀,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촬영이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식사하라고 용돈도 주시고 이제 이런 경우도 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실명을 말씀해 주셔도 네, 될것 이건일 선생님이라고 그 금화주택에 지금도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 예, 저희 끝나고 갈 때 저희한테 하얀 봉투를 한 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밥이나 먹으라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보고 계시나요? 네. 네, 저희도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 다큐 작업을 하실 때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러니까 여기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약간의 부풀려짐이 좀 있어요. 가령 이제 진달래 아파트나 이제 터미널이나 이제 이런 경우는, 진달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외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야, 저거 한 6, 70년 이상 된 거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알고 보니까 80년대 지었던 아파트인 거고, 물론 이제 그 시기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게 사실은 이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생각보다 역사가 이렇게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사시는 분들의 기억으로 3, 40년이 4, 50년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기억이 좀 이렇게 약간씩 과장돼 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라지긴 사라졌는데 한 4, 5년 전까지도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사라지거나 이제 기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명확한 연도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보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다큐멘터리 이제 자막으로 고시를 했고, 그다음에 수인선을 사실은 지금 지하철이 다니잖아요. 또 혹시나 이 수인선을 이제 그 지하철로 또 오인을 하실까봐, 예, 과거의 수인선과 지금 다시 경전철로 복귀된 수인선 이런 식으로 구분은 좀 저희가 자막으로 설명 자막 같은 거는 좀 드리긴 했습니다. 네. 네, 다큐 작업이 이게 매력이자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생생한 이야기인 대신에 이걸 좀 이제 같이 확인하는 작업들에 좀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아카이빙은 어떤 거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아카이빙이라는 뜻이 기록을 축적해서 저장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기록을 축적해서 왜 저장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뭐 지역의 역사라든가 뭐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몇 년 전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인천 중구의 신흥동이 그쪽은 예전 일제시대 때의 그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그 일제시대 때 가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던 굉장히 예쁜 곳인데, 이게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서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보존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신흥동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그 송도중학교 앞에 이제 그쪽 주택단지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이제 그거를 용현 이동에도 대입을 해보면 사실은 용현 이동에도 과거에 뭐 낙섬과 염전이 있었다. 그다음에 저 수인선에 대한 이제 기억들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어떤 그 예전 7, 80년대 이제 그대로 있는 집들이나 어떤 역사적인 고증물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허름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낡은 것들은 이제 새로 짓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를 해서 고증하고 좀 재생하고 복원을 하고 남겨둬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그런 지점들이 사실은 이 발전이나 개발 논리에 좀 많이 잠식되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기록을 축적해 두지 않으면 이곳이 지금 내가 사는 곳이, 그다음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었고 또 어떤 역사를 가졌고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이런 것들을 그 후대나 지금 사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알려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터에서 이제 굉장히 오래 사셨던 분들이나 이제 어떤 그 역사적인 고증이 남아 있는 곳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기록을 좀 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 속담 중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과 같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이 났는데요. 그 보면 지금 지역 역사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박물관, 연구기관 이런 데서만 하지만 요즘에는 생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주민분들 섭외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뭘 그런 걸 찍어서 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 살아가시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 자체가 사실은 생활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질문이 지금 궁금하신 것들을 다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써 이제 저희 비룡공감 2080 다큐멘터리 온라인 상영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는 주민분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셔서 인터뷰해 주셨던 분들도 다 같이 한번 모셔서 저희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조은성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